번째 장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누각은 홍건적의 침입 당시 안동으로 피난온 가가 자주 들렀던 영호루를 복원한 것입니다. 자, 이 가는 기철 일파를 숙청했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는 등 반원 정책을 추진했던 바로 공민왕을 묻는 문제이죠. 공민왕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인데요. 자, 공민왕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아무래도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고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해서 이런 권문세족들을 억압했다라는 반원 자주 정책을 폈던 왕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왕이죠. 공민왕의 정책을 골라보면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것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의 정책이 되겠죠. 2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것은 고종 때 우리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3번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하였다.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이것도 고종이 제2차 가보개혁에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되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 무령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고려 국왕 충렬왕을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원간섭기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 역사에서 왕이 충성할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간섭기 때 여기서 원에서 돌아왔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황제의 명을 받고 원에서 돌아왔다. 바로 원간섭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간섭기의 모습을 고르면 됩니다. 1번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바로 부여죠. 부여가 사출도를 둬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고요. 2번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했다. 바로 원간섭기의 지배 귀족은 권문세족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됐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전개되는 일이고요. 4번 살인들이 지방에 서원을 설립했다. 16세기 이후가 되면 살인들이 각 지역에 서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5번 덕대가 민영광산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덕대는 광산의 CEO, 전문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문제는 원간섭기를 물어봤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명학소에 망이 망소이의 이름이 보입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또 장흥부 고이 부곡 사람이다. 소나 부곡은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이고요. 여기 보면 또 충렬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원간섭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려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보기에서 고려시대 모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형평운동에 참여하는 백정.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전개되는 운동이죠. 2번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육두품. 이것은 통일신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속현에서 공무를 징수하는 향리. 바로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과 파견되는 주현이 존재하는 나라가 고려이죠. 고려 지방행정구역의 특징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4번 상평통보가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의 화폐가 상평통보니까요.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난이라고 했는데 홍경래의 난도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고요.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4번 가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이 가 정치 세력은 공민왕 시기를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세력이고요.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됐으며 지방의 향리 가문 출신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려 말에 급진파, 온건파로 분열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정몽주, 길제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부르고요.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새로운 사상인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하였다. 소도가 있는 나라는 삼한이 되겠죠. 2번 성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교정도감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을 얘기할 거고요. 4번에 육두품과 연계해서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신라 말기에 바로 호족 세력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 5번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나라는 신라가 되겠죠. 따라서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신진사대부 하면 성리학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고려시대 백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백정은요. 고려시대에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고요. 조선시대에는 소를 잡는 천민을 백정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기는 고려시대 백정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농민이고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잡과에 주로 응시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양민 백정에 대해서 백정 농민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음서의 특권을 누렸다. 이것은 문벌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반 이렇게 음서의 특권을 누렸겠고요. 2번에 조세, 공납, 역을 부담했다. 바로 일반 농민들이 조세나 공납이나 역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3번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지.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은 노비가 되겠죠. 4번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는 것도 문벌 귀족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5번 직역을 세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받는 사람들 중간계층이 되겠죠. 따라서 백정 농민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묘지명을 통해 본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아내의 이름은 경애다라고 시작하는 이 묘지명은 수도 개경에 있는 친정아버지 무덤 옆에 묻혔다는 것과 이 시대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친정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수도가 개경인 시대는 바로 고려가 되겠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한다던가 또는 남녀의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한다든가 일부 일처제의 혼인관계가 일반적이다라는 것이 고려시대 여성들의 모습,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성리학적 유교윤리가 보급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모든 제사는 큰아들에게 장자상속제라고 하죠. 제사를 지내는 큰아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장남이 부모의 제사를 전담하였다. 이 모습이 바로 조선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2번 일부 일처제의 혼인관계가 일반적이고요. 3번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을 했고요. 4번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5번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 여성의 모습, 사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가 왕조는 8만 대장경, 직지심체 요절, 경천사지 10층석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8만 대장경, 직지심체 요절, 경천사지 10층석탑은 바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고려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됩니다. 1번 경복궁이 건설되는 건 조선시대가 되겠죠.
2번 추구기가 제작되는 것도 조선시대고요. 3번 장군총은 고구려의 고분이 되겠죠. 4번 몽유도원도가 그려진 것도 조선시대 모습이고요. 고려는 고려 청자가 등장하였다. 답은 5번이 되겠죠.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여기도 직지심체 요절과 팔만대장경 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1번 칠정산이 간행되는 건 조선 세종 때죠. 2번 무령왕릉이 축조된 것은 백제가 되겠고요. 3번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바로 고려 정기 김부식이 쓴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을 고르면 되겠죠. 4번 광개토 대학릉비가 세워진 것은 고구려가 되겠고요. 5번 불국사 3층 석탑을 건립한 것은 통일신라에서 불국사 3층 석탑을 세우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강진에서 청자가 발굴되다. 우리는 청자만 보면 이건 무슨 시대? 고려시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고려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1번 무령왕릉은요. 백제에서 만들어졌고요. 2번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 때가 되겠죠. 3번 수원화성이 건설된 것도 조선 정조 때. 4번 팔만대장경이 조판된 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모습이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에서 만들어지겠죠. 1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가의 생애와 사상,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불교에 귀의했대요. 그러면 승려가 되겠죠. 고려 정기의 불교 통합 운동을 전개했던 이 분은 교간 겸수를 수행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대각국사, 바로 의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의천은요. 의천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여러분, 고려 정기는 의천이고요. 고려 후기는 진울이죠. 고려 정기의 의천은 천태종, 고려 후기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합니다. 1번 청해진에 설치하는 건 신라 말에 장보고가 했던 일이 되겠죠. 2번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건 조선 성종 때가 됩니다. 3번 초계 문신제가 실시되는 건 조선시대 정조임금님 때고요. 4번에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바로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건 바로 해초 스님이에요. 통일신라의 해초 스님이니까요. 자, 10번의 답은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